미국이 그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5.5%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이 많이 늘어납니다. 달러가 많아져서 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5.5%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냉정히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거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가계의 저축액이 크게 늘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거라고 해서 내년 초까지 4.6%로 올릴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비용이 커지고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계 지출이 줄어들고 이는 나아가 고용, 소득, 지출의 추가적인 감소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2020년 시작된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가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해서 차입 비용을 줄이는 등 재정, 통화, 부양 정책을 한 덕분에 가계 저축이 늘어서 이런 흐름이 돌아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미 연준이 11월 2, 3일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가 됐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후에 또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6%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이게 전망치가 5.5까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작년 중반까지 미국 가계 저축액이 총 1조 7천억 달러가 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소득과 지출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축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많이 이제 저축액들이 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안 꺾이고 이래저래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는 거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각종 혜택을 측정하는 고용비용지수가 3분기에도 작년 동기보다 1.2% 올랐답니다. 급여 상승률이 높게 유지된다는 건 가계가 저축분을 다 써도 계속 지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답니다.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안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경기 후퇴가 오지만 미 연준이 할 일이 많다.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5.5%가 끝이 아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연초에 한 5.25에서 한 5.5가 되는 거고 내년 중반이 되면 6% 중반대, 내년 말이 되면 7% 중반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다중채무자들 500만 명입니까? 600만 명입니까? 그 중에서 100만 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파산하고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중채무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8%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한국 기준의 기준금리가 현재 3.0입니다. 11월 달에도 0.5% 올려서 3.5가 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 내년 1, 2월 달에 또 0.5 올리고 또 0.5 올리겠죠. 지금 3.0인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내년 1분기가 되면 4%에서 4.5% 갈 거고 2분기가 되면요 5.5% 6% 갈 거고 3분기 되면요 6% 중반까지 갈 수 있고 4분기가 되면 7%까지도 갈 수 있겠다 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인데 내년이 돼서 6, 7%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신용대출이든 대략 한 5에서 한 8% 정도 부담하잖아요. 이것들이 내년이 되면 10에서 14%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시중이자가 시중금리가 폭등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질 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내년 말이냐? 아니죠. 2023년뿐만 아니라 24년도 많이 혹독하고 많이 어려워질 거죠. 23년과 24년이 많이 어려워지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충격과 혼란들이 벌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전하고 많이 다른 모습들이 벌어질 겁니다.
1990년 후반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금리가 10%대였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20년 만에 20몇 년 사이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요. 0%대까지 내려간 걸 봤습니다. 지금은요. 그때에 비해서 이제 3%대로 올라가니까 많이 높아진 것 같죠. 하지만 2007, 8년 리만 사태 때만 해도 금리가 기준금리가 얼마 있습니까? 한 5%대였습니다. 5.25까지 갔던가?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3.0이죠. 어쩌면 리만 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지고 충격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5%, 6% 가는 것도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일각에서는 1,500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500원 넘어가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1,600원 되고 1,800원 되고 2,000원 되는 일도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부로 직접적으로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돈을 못 빌려서 아우성일 거고 감당 못할 이자 때문에 더더욱더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철저히 저축하고 아끼고 삶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삶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부추겼던가요? 유튜버들, 전문가들,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빚내는 게 부자 되는 길이라면서 말이죠. 빚내서 부자 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기간에 꼭 필요한 돈만 빚을 잠깐 써서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빚을 오래오래 지면서 사는 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는 거죠. 혹은 그 빚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감내해가면서 살 때 그때 빚이 이득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거죠. 무조건 빚은 나쁜 거고 무조건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몰락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연끌하는 사람들 다 망해라. 빚통한 사람들 망하라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빚을 줄이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어떻게든 좀 책임지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삶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안정시키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5.5%로 끝나는 게 아니라 6%, 7%, 그 이상도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